이념형 사회주의 박헌영, 신남철, 박지호, 김태준의 사상 류승완 7번째 59페이지 24년 9월 23일 류승완, 류정완 성균관대 유학과 로주에크 마침 같은 대학원 동양철학과 중국철학 전공 석사 마침 입학 후 23년 만에 박사학위 받음 학위 취득 후 중국 철학사 강의 지금은 동아시아 사회주의와 한중 근현대사상의 교류를 연구하고 있음. 그동안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북한 어린이 도끼 백두대간 종주 2002년 한일 평화 도보 대장정 2006년 전국 해안선 도보일주 2008년 전국 강따라 도보 순례 2010년 일본 시코쿠 쓰고 도보 순례에 참여하였음. 제2장 사회주의적 근대기획 조선이 겪은 식민지 근대화는 제국과 식민의 이중성 속에서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을 파산으로 몰아붙였다. 일제가 만든 근대 담론은 제국과 식민의 구조 속에 감추어진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은폐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였다. 그 일환으로 일제가 시행한 문화정책의 본질은 제국의 적나라한 폭력성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독자적 민족국가가 결의된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조건 속에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이중의 과제는 또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59페이지 24 임지연 전지구적 근대성과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4 역사문제연구소 2027쪽 이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이 직면한 피할 수 없는 모순이었다. 3.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의 문제점 서양에서 세계로의 근대 세계체제의 확대는 곧 근대화를 통한 제국주의적 역사발전으로 해석된다. 서양 근대는 19세기 이후 합리적 계몽주의를 산업자본주의, 국민국가, 민주주의, 개인주의, 과학기술 문명 등의 형태로 현실화하는 가운데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해 갔다. 59페이지 25 윤건차 이지은역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 문화과학사 2003 369쪽 참조 즉 세계 역사가 유럽 문명의 이식, 전파, 모방, 수용을 통해서 발전하며 세계체제도 이에 맞게 질서 지어져야 한다는 사고와 논리가 보편적 가치관으로서 일반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개념에는 유럽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데니스 헤이가 유럽의 관념 이라고 부른 집단적 관념, 곧 유럽이 아닌 모든 민족과 문화를 능가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유럽인의 유럽관이다. 26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교역 오리엔탈리즘 26내지 27쪽 유럽 중심주의의 근대 담론은 동아시아 유럽의 관계를 전통 근대로 대체한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지향되어야 하는 전통에 불과하다.
이러한 철학적 인식은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구성하는 제국과 식민의 세계관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제국과 식민의 자본주의적 관계성은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조국과 식민지의 관계로 전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 민족해방의 사회주의적 길과 자본주의적 길은 연결되어 있었다. 근대화가 세계사적 보편성의 구현이라면 동아시아 사회는 탈전통을 지향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그것은 동도 서기론과 중체 서양론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전 근대적 전통에 뿌리를 둔 채 제한적 근대성을 수용해 민족 주권을 지키겠다는 전통적 근대성을 지대대로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상태를 벗어나겠다는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전통적 근대성을 대체할 새로운 프로젝트로서의 서구적 근대성은 주변부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기획이었는가? 60페이지 27 임지연 전 지구적 근대성과 민족주의 앞의 책 27쪽 여기서 말하는 서구적 근대성은 본 연구에서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세계사의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조선의 근대화는 이중성을 갖는다. 한 측면은 역사의 발전, 즉 유교적 농경사회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진입이다. 다른 한 측면은 역사의 퇴보, 즉 열강의 식민지화 또는 예속적 자본주의화이다. 해방적 근대성과 기술적 근대성의 모순이다. 식민지의 해방적 근대성은 기술적 근대성을 전제로 하지만 제국의 기술적 근대성은 이 해방적 근대성을 부정한다. 새로운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수용하면 식민지로 전락된다. 이 과정을 세계사적 보편 발전의 과정이라고 긍정할 수는 없다. 식민지적 근대화에서 산업화, 문명화는 곧 민족 주체성의 상실이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제국주의에 의한 근대화의 과정은 제국주의 침략, 불평등조약 체결, 경제 침탈, 유통 생산구조의 재편, 계급 구성의 변동, 민족운동으로 연결되었다. 61페이지 김정기 자본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 연구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0 겨울호 102쪽 제국주의 침략성은 조선의 민중과 지식인들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이권 침탈의 현장에서 반외세의 의식이 민중들에게 각인되었다. 61페이지 29 위의 글 103쪽 참조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 동아시아는 마지막으로 남아있지만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땅이었다. 18세기까지 동아시아 사회의 총체적 힘은 서구에 뒤지지 않았던 만큼 식민지적 근대화는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와 상충되었다. 이 모순성은 조선의 식민지 근대화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본이 주장한 조선의 정체성론은 이를 은폐하는 변형된 유럽 중심주의였다. 유럽 중심주의는 일종의 헤게모니 전략으로 동양에 대한 유럽의 우월성을 주입하여 비판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었다. 30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형규 역 오리엔탈리즘 27쪽 참조 유럽 중심주의 관점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사적 보편 역사로의 발전을 거부했다. 자본주의적 근대 기획인 선의의 교육과 문명화는 동아시아의 저항에 직면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은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인의 조선관에서 반복되었다. 제주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했던 근대화는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민족 문제는 근대화의 주체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 혁명의 선결 요건은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이며 근대 국민국가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주체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는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민족 부르주아지가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지는 좁아졌다. 그 결과는 반제투쟁 전선에서 민족 부르주아지의 이탈과 변절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을 주도해야 할 민족 담론은 오히려 사회주의적 근대기획과 결합될 소지가 높아졌다. 민족 해방투쟁은 사회주의와 강하게 결합되어 갔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성립 배경이 되었다. 제2장 사회주의적 근대기획 63페이지 2절 조선의 사회주의적 근대기획 1. 민족 해방과 근대화 2.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성격 75페이지 3.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한계점 85페이지 1. 민족 해방과 근대화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성격은 민족 주체성과 대안적 근대성이라는 두 범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조선의 근대화 과정은 곧 식민과 분단의 과정이었다. 이 속에서 사회주의는 식민지 근대성의 이상적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조선의 사회주의 이념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대립 과정에서 전개되면서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대항 담론, 민족 주체성과 대안 담론, 대안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수용된 사회주의가 운동 과정에서 민족의 독립을 최우선의 과제로 한 민족 해방의 이념으로 또는 신사회 건설의 이념으로 정립되어 간 이력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근현대 한국사회의 정치사와 정치사상사의 연속성과 분절성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1. 64페이지 31. 전상숙 사회주의 수용 형태를 통해 본 일제시기 사회주의 운동의 재고찰 동양 정치사상 4 2005 157쪽 그러므로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주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는 한국 내지 동아시아 근대 사상사의 정립은 어렵다. 이를 위한 아주 작은 단서로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성격을 간략히 논의하려 한다.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은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표현되는 식민지 근대성의 테두리 속에서 새로운 조선사회의 건설을 시도했다면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은 식민주의는 부정하되 근대성은 긍정하였다. 32. 64페이지 32. 신기욱 식민지의 사회운동과 역사 변동 21 내지 22쪽 식민주의적 근대화의 보편성은 러시아의 1917년 10월 혁명에 의해서 반박되었다. 레닌은 10월 혁명의 의의가 식민지와 반식민지들도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곧장 이행할 수 있다는 역사적 선례를 보여준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33.
임지현 전지구적 근대성과 민족주의 33쪽. 서구의 제국주의 논리는 열강의 생산력이 아니라 열강의 침략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34. 퍼레, 코헨, 이남희역, 학문의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과 중국사 206 내지 228쪽 참조.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제국주의는 1870년대 후반 영국 부르주아지의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었는데 레닌은 제국주의를 독점, 자본주의 최고의 발전 단계로 정식화하였다. 35. 김의동,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한울, 1991 32쪽 참조. 박노자는 당시 레닌이 서구열강의 세계재편 의도를 간파하였다고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레닌은 이관술, 여기 레닌 자본주의 최후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1916년을 저술하였는데 이는 제국주의를 경제 결정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즉, 레닌은 제국주의를 단순히 생산, 자본의 집중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자본의 수출, 국제적 독점 자본의 형성, 주요 자본주의 열강 사이의 지구 나누어 먹기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결정에 대해 레닌은 일본과의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전쟁 준비, 상비군 증강을 위한 전략이며 민주적인 구호는 오로지 기만이라고 매우 정확하게 꿰뚫었다. 65페이지 36 레닌 전쟁과 혁명 1917 10월혁명은 대안성과 민족 주체성의 동시 구현으로 보였고 이는 조선의 민족주의가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역으로 사회주의는 민족해방과 연결된 근대성을 기획하게 되었다. 레닌과 코민테르는 식민지, 반식민지에서의 반제민족 해방투쟁이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조선과 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였다. 당시 레닌은 비서구 민중의 혁명적 잠재력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중국의 농민운동이 근대적 혁명운동으로 나아간다고 예견하고 아시아혁명이 러시아혁명의 우군이 될 것이라고 간파했다. 러시아혁명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거대한 국제적 동맹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족적이거나 러시아적이지 않은 국제적 적군을 가지고 있다. 65페이지 37 레닌 세계정치의 불씨 1908 뮤의 사이트 참조. 여기서 유럽의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혁명의 구도가 구체화된다. 논문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저술 직후에 레닌이 동아시아에 보인 관심도 이러한 세계혁명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덕수의 언급은 러시아 10월혁명이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진덕수 석가모니는 모든 중생을 이 세계에서 피안의 저 세계로 건네주겠다고 말했다. 레닌은 세계 인류 가운데 피압박자를 이 세계에서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우리가 석가모니에게 저 세계는 어디 있는지
수많은 중생은 어떻게 건너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다면 해학, 일 것이다. 레닌은 압박받는 노동자 농민계급과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분투하였다. 우리는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 내부의 노동자 농민, 소민족의 해방과 민족 혁명운동의 발흥을 지금 이 세계에서 보고 있다. 38 66페이지 38 陈独秀레닌과 중국 시앙더 제99기 1925년 1월호胡明编选陈独秀选集天津人民出版社 1987 208쪽 진덕수의 지금 이 세계는 신남철의 지금 이곳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39 66페이지 진덕수는 조선의 조봉암, 일본의 사노 만화부, 사노 조예 만화부 쉐 사노 만화부 조예 쉐 조예 쉐 사노 만화부와 함께 레닌 활동기의 코민테른 극동위원회 위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레닌 사후 스탈린의 코민테른과 노선을 달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노마노부 조예쉐는 쥐추바이 윌터넨 미프 등과 함께 1926년 코민테른 조선문제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조선 공산당의 조직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미즈노 이거 어떻게 읽지? 水野直树 코민테른 대회와 조선인 이면대편 식민지 시대 한국 사회운동 사계절 1985 337쪽 참조 일국사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사회주의 이념사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향후의 과제이다.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변화는 피압박 계급과 약소민족의 해방을 실현한 듯 보였다. 이 변화가 대안성과 민족 주체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상적 현실성으로 다가옴은 자연스러웠다. 같은 맥락에서 식민지의 사회주의는 전통사상의 한계와 식민지적 근대성을 넘어서는 대안적 근대성에 대한 이념적 실천적 모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0. 임지연 전지구적 근대성과 민족주의 34쪽 참조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은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3.1운동 이후 레닌과 조선인 사회주의사들의 만남은 민족 주체성, 즉 민족 해방투쟁과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결합된 계기로 볼 수 있다. 일본 사회주의사들의 국제주의도 이를 촉진하는 요소가 되었다. 조선 문제는 동양에 있어서 하나의 민족 문제로서 우리에게 당면해야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조선의 무상계급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 나는 공산당 인터내셔널 제4회 대회에서 지노비에프 동지가 집행위원회 보고석상에 한 연설을 떠올렸다. 즉 식민지와 반식민지는 세계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제국주의 정부로부터 압박받는 피종복 국가 내부의 해방운동은 절대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가령 이 운동이 사회주의적이지도 공산주의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는 사람에게도 객관적으로 보아 반자본주의적 투쟁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41. 67페이지 41 赤影生
朝鲜解放问题,朝鲜开호 문제도, 무산 가이큐 운동, 신광 동징 1923 3월 9일 박경식 편 조선인 운동관계기관지 제5권 아시아문제연구소 6족 수록 적용생 추잉성이라는 필명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의 뜻을 담고 있다. 중국도 3.1운동에 직접 영향을 받아 5.4운동이 전개된 뒤로부터 사회주의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동아시아 사회주의 전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극동 서기국이 제1회 극동 제민족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선, 중국, 일본 공산주의자들에게 1921년 9월에 발송한 공식 서한이다. 그 수신인을 보면 중국은 공산주의자 조직, 일본과 조선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되어 있다. 42. 67페이지 42. 춘티엔 양이 변이 资料集 코민테른또 일본 1. 동징大悦书店 1986 32쪽. 이는 1921년 코민테른이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이 조직면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볼 수 있다. 1918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결성된 한인사회당은 코민테른에서 의결권을 가진 아시아 최초의 공식 사회주의 정당이었다. 1920년 한인사회당 대표로 제3 인터내셔널 대회에 참가한 박진수는 조선의 3.1운동에 대하여 연설하고 레닌과 면담하였다. 43. 박진순 제5세션 연설문 코민테른 제2차 대회 의사록 모스크바 1920-79쪽. 박진순의 연설문은 조선 사회주의 수용을 보여주는 초창기 공식 문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레닌의 코민테른은 조선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었다. 레닌은 1919년 이래 코민테른 대회와 극동 피아박 민족대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조선인 사회주의자들과 회담했다. 44. 리함, 레닌을 만난 조선 사람들, 길림신문. 다음의 회고록은 레닌의 조선혁명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레닌은 1919년 3.1봉기 패배 원인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이동휘에게 조선 혁명가들의 투쟁 조건에 관해 캐물었다. 블라지미르 일리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문화의 중심지에서 살고 있는 이때 당신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추적을 당하면서 산악과 숲을 따라 표류하고 있구려. 그대들을 위해 국제적 원조를 조직해야겠군요. 45. 68페이지 45. A. 김 회고담 레닌과의 회견기 태평양의 별 하바로프스크 1926년 1월 22일 임경석 일제와 극동 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 비평사 2006 참조 제3차 코민테른에서 지도적 권위를 가진 레닌이 조선의 독립에 보낸 관심과 지원은 사회주의 운동을 촉진시켰음은 분명하다. 소련의 10월 혁명 후 조선 독립에 대한 진지한 원조 분란, 핀란드에 대한 독립 승인이나 중국에 대한 불평등 조약 취소와 기타 피압박 민족 운동 원조 사실이나 30년 내 대외 평화정책 실상을 보고서 지구의 편만한 제국주의 암흑한 침략 세력권 외에선 소련에서
별로의 새로운 정의 인도의 광명이 발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46. 김두봉 신국기의 재정과 태극기의 폐지에 관하여 평양 노동신문사 1948년 8월 15일자 5쪽. 여기서 팔라는 핀란드를 말함. 1922년 열린 코민테른 제4차 대회는 레닌이 참석한 마지막 대회였다. 이 대회가 발표한 동양 문제에 관한 태제는 동양 식민지에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강조하였다. 식민지의 변혁 노선이 소비에트 노선임을 재천명하면서 2차 대회에서 제시된 민족 통일전선 전술의 원칙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47. 69페이지 47 최규진 코민텔은 6차 대회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28쪽 참조 춘티엔 양이 변이 토요 문다이지 때노 입반 태제 1922년 11월 5일자 츠레오지 코민테른 또 니혼 이 동징大阅书店 1986 133쪽 참조 레닌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의 소비에트 모형을 일반화시켜 제시했다. 이것은 일찍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식민지들의 소비에트 건설 경험이 입증하는 바이다. 소비에트적 통치 형태만이 토지, 농민혁명의 철저한 완성을 보증할 수 있다. 식민지 혁명의 객관적인 과제는 이 혁명의 결정적 승리가 세계 제국주의 지배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테두리를 넘는 것이다. 48. 69페이지 48 코민텔은 동양 문제에 관한 태제 코민텔은 자료선집 3 동력 1989 265쪽 여기서의 소비에트는 자본주의가 미성숙한 봉건, 농업국가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연속 2단계 혁명사상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 농민의 혁명 주체와 전략과 혁명 승리 이후 건설기의 정책 노선이 포괄된 개념이었다. 레닌의 노선이 반제국주의와 반자본주의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세계혁명의 전략이라면 식민지 사회주의자들의 고민은 노동자, 농민이 계급적 독립성을 지키면서 민족 부르지아지와 연대하는 민족 통일전선 문제였다. 민족해방투쟁이 성공하려면 국제노동계급과 연대하면서 민족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영향을 최대화해야 한다. 49. 최교진 코민텔은 6차 대회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사상 연구 29쪽 참조 소비에트 개념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극 사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면서도 또 추상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일종의 아이콘이었다. 이 아이콘을 통해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의 구체적 과제가 도출될 수 있었다. 동방 식민지에서 오늘날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슬로건은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이다. 개개 부르주아 민족주의 그룹의 동요와 망설임을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슬로건은 또 근로대중의 혁명적 의지를 발전시키고 그 계급적 자각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을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봉건 유제와도 싸우는 선진국 투사의 대열에 가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0페이지 50 코민텔은 동양 문제에 관한 태제 265쪽 가타야마 센 가타야마 편산 첸인가? 가타야마 편산 첸 내 연설에는 봉건 유제와 싸우는 선진국 투사의 대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는 조선 독립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본 노동자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이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사할린 점령 등 극동에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정세하에서 조선의 반일투쟁은 간과될 수 없는 문제였다. 50일春田洋一编译资料集 코민텔은 또 니혼 1 东京大阅书店 1986 127부터 128쪽 참조. 레닌과 코민텔은 4차 대회는 식민지, 반식민지의 사회주의 운동의 당면 과제는 직접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민족해방투쟁에서 민족 부르주아지아와의 통일전선이 중요한 전술과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민족 부르주아지와 사회주의 세력은 대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제국주의론을 통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해소될 수 있었다. 레닌은 일찍 제국주의를 사멸하는 자본주의라고 말하였다. 사회제도가 사멸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위기의 처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총위기가 어느 해, 어느 달에 개시된 것이라는 일정한 기일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 되고 만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죽어가는 자본주의라는 레닌의 말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제 결론한다면 자본주의 위기는 대개 20세기 초에 세계의 중요한 자본주의 제국에서 자본주의가 자유적 계단으로부터 모노폴리, 노战계단으로 넘어간 그 시기에 개시되었다고 말하여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52. 박헌영 사이运动의意义와 그 教训 이정 박헌영 전집 역사 비평사 2004 553 내지 555쪽. 사회주의는 반자본주의이며 민족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반제투쟁 자체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독점 자본주의 최고 단계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근거하여 동아시아 식민지, 반식민지 사회주의 운동의 당면 목표는 반제민족 해방투쟁으로 설정되었다. 박헌영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언급은 조선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극을 해소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자신의 당면 과제로 설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제국주의는 일반적으로 폭력과 반동회로의 노예 경향이다. 레닌 선집 1권 85항 제국주의론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분할을 목적하고 일어난 제국주의 전쟁이다. 독, 두, 오, 홍, 연합국 대, 뚜이, 불, 푸, 영, 잉, 로, 루 연합국 사이에 이 로가 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간의 계속한 1914-1918 전쟁인데 그치 이거 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불은 이거 불이 아니고 파로 쓰고 홍은 어디야? 사 5년간에 계속한 1914부터 1918년까지의 전쟁인데 이 여타의 모든 제국주의 열강, 미국, 일본, 이태리 등 또 참가한 문자 그대로의 세계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전쟁은 자본주의 제도의 불가피적 필연적 산물인 것이다. 전쟁은 자본주의 제도의 불가피적 필연적 산물이다. 53.
71페이지 53 박헌영 위의 글 552쪽 홍은 독일 어스트라고 써야 되지. 이렇게 도야?